오늘 날짜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상 날짜죠. 147일 정도, 150일이 좀 안 남았어요. 한 몇 개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한 5개월 좀 남은 시점으로 진짜 시간이 화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가죠. 그리고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현장 갈 때 무릎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의 면접자들 됐고 대구의 현장이 이제 준공본 현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준공 막바지. 그래서 검사 겸 해서 한번 갔는데 한번 돌고 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 옛날 같지 않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가 모의 면접일 3분이서 하는데 현장을 막 한 바퀴 돌려놨더니 몸도 지치고 그러니까 답변을 참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운동선수들 보면 열심히 이제 하드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딱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본 실력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꾸준히 잘 준비해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네들은 그네들이고 우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지난 시간 폭발의 25점짜리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더 빨리 해서 따로 한번 날을 잡든지 하고 일단 위험물 좀 볼게요. 우리 진도는 위험물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지만 볼게요. 위험물은 출제 빈도는 한 3문제 정도 여기서 많이 나올 때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약간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험물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질적으로 손을 많이 안 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물 문제 나오면 일단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위험물은 기초적인 형태는 반드시 알고 가야지 우리가 상호 연계가 될 때 많이 필요한 거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죠? 1번에 보면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위험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위험물의 정의가 뭔가요? 위험물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위험물? 뭐가 위험한지 당신들이 위험해. 대답도 안 하고 뭐가 위험합니까? 발화성, 인화성이 있댔어요. 발화성하고 인화성이 있고 너무 위험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발인 위험하지 않은 거지. 발화성, 인화성을 가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물질을 얘기한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라면 이렇게 양을 설정하면 이제 설비 허가 기준이 돼요. 허가라든지 설비의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위험물은 또 이 위험도를 위험물이냐 아니냐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에서 6류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게 위험해 아니면 어떻게 위험해? 그러면 이런 수치를 보고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정수량이지. 지정수량은 작을수록 위험해. 작을수록 위험도가 엄청 상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kg짜리도 있고 이렇겠지. 10kg 이상 들고 있으면 너 위험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10,000L. 10,000L 갖고 있어도 굳이 불 안 나. 뭐 이런 생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지정된 형태의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에 배수가 있어. 배수. 지정 수량, 지정 배수,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형태에서 지금 등급이 있어. 위험 등급. 잘 이해해야 되지. 위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3등급까지 있고 대표적으로 한번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6가지 위험물이 있다고 하죠. 1부터 정리 한번 볼까요? 상가, 자인, 자산 이렇게 돼 있죠. 상가, 자인, 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산화성 고체하고 산화성 액체까지 정리되고 가연성이고 자연발화성이고 인화성이고 자기반응성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위험물 쪽에서 한번 정리할 텐데 보세요. 특히나 이제 얘네들은 산소하고 가연물이다라 생각하면 돼. 이 두 개 섞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폭발물이 되는 자기 스스로 반응하는 이런 물질이 되겠지. 얘네 둘이 섞으면 폭발해. 그죠? 산화성과 환원성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네들은 가연물인데 화원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험 등급상 2등급과 3등급이 있어요. 2하고 3. 근데 폭발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째서 처음 위험하지. 늘 위험하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이 좋지. 3등급 없어.
덜 위험한 놈은 없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은 독성도 있고 부식성도 있고 환원성도 있고 다 있어. 그게 좀 위험해. 얘네들은 다 1등급으로 돼 있어. 신기하게. 나머지는 1, 2, 3등급이 다 골고루 상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으세요. 중요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 외우고 가자는 거지. 이렇게. 특이한 것들은 인화성일 때 조금 다르게 변수로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정배수는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지정배수는 되게 단순하게 저지 이렇게 보면 되지. 지정수량. 이렇게, 그죠? 네. 니 얼만큼 저장했니? 지정수량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배수가 나와. 배수는 소점 이상은 올려서 정리하는 거지. 3.5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3.5 하면 4 이런 식으로. 네. 찬가, 자인, 자산 이렇게 됐지. 6가지 위험물. 우리는 같은 특성을 가진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류별 분류로 이렇게 6가지를 하는데 조치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갖다 대는 놈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고 이런 걸 다양하게 그러니까 특성만 같은 성질만 같은 놈들을 묶어놓은 형태지. 산화성, 가연성 2개 묶으면 이렇게 그죠? 폭발물하고 유사한 자기 반응성이 되는 거. 그리고 가연성 물질은 하원만 없으면 안전해서 2등급, 3등급 위험 등급, 1등급 없어요. 1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 오류 위험물은 1등급, 2등급, 3등급 없어. 위험 등급이 높다는 거. 한번 보고. 지정 수량과 지정 배수에 대한 형태는 계산상으로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저장량 나누기 지정 수량. 각각 류별로 다 달라요. 했으면 다 합산하는 거지. 그죠? 사료가 얼마? 그죠? 사료 위험물 중에 사석유류가 얼마? 동식물류가 얼마 하면 다 환산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설비를 적용시키기 위한 부분은 소요단인데, 저장량 나누기 지정수량 곱하기 10, 나누기 10을 해요. 결국은. 이렇게 10. 이걸 갖다 우리는 소요단이라고 불러. 요 공식까지도 하나씩 세팅해서 지정수량, 지정배수, 소요단위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지.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위험 등급 1등급 뭐 대통령에 따라서 어떤 형태다 적용할 때 한다. 1류는 그리고 3류는 그죠? 그리고 2류는 필요 없죠. 2류는 없어요. 3류하고 그리고 4류 특수인화물하고 그다음에 5류, 6류 이렇게. 나머지는 뭐 공통된 특징이 약간 이제 운반할 때 충돌이 일어나거나 마찰이 일어나면 다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정리됐네요. 똑같이 표로 하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이렇게 페이지를 채운 형태로 가든지. 2번입니다. 문제를 좀 잘못 내가지고 죄송해요. 이제 2번 보면 문제는 오류 위험물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액상이냐 뭐 이런 것들 구구절절하게 다 넣었더라고. 그래서 다 넣으니까 다 답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 넣었어 그냥.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요번에 이제 그죠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 때문에 오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류 위험물을 적었어요. 오류 위험물은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적을 때 이제 공통적인 성질, 그죠? 공통적인 성질하고 그리고 이제 저장 취급 방법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화재 위험성 어떻게 돼? 화재 폭발 위험성 어떻게 되니? 그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류도 각각의 위험물들 따라서 성질이 다 달라. 그래서 그 같은 형태로 보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저장 취급은 특정하게 어떤 위험물이 좀 특이사항이 있는 거 있죠. 인류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과 접촉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을 조금 적어주면 좋겠고, 화원에 관련된 있는 화재 폭발 시 위험 때 어떤 위험성이 가지고 있느냐 한번 정리하고 대책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주면 좋겠어요. 오류 위험물 올해 이번에 그죠? 그리고 종류는 이렇게 있고 일반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화 에너지를 거의 가지고는 있지는 않으나 충돌로 인해서 쉽게 분해돼서 쉽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환경하고 저장 취급 관련돼 있는 그리고 시험 항목까지 이런 거 굉장히 잘 적었지. 그리고 소화 대책 세팅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요게 이제 겹치는 문제인데 정의가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액상은 뭐냐, 수용성은 뭐냐,
철분 뭐냐, 금속분 뭐냐, 인화성 고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 문제도 좀 빈번하게 출제됐으니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액상은 기울였는데 어느 정도 도달하냐, 90초 이내냐 해서 이내면 빨리 도달하는 거지. 세워놨다가 눕혔는데 빨리 도달하는, 90초 이내에 도달하면 액상이다. 수용성은 20도씨에서 그죠? 물 100g에 얘가 어떻게 되니? 용해가 되냐 안 되냐를 수용성 여부를 판단해요. 그죠? 액체.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철분은 표준체라고 하는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50% 대한 중량 퍼센트를 가진 거. 전체가 이제 100이다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50%를 지금 철가루가 있으면, 나와 있으면, 그러면 미만이면 제외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철분의 정의로 볼 거다. 한번 보시고, 금속분 마찬가지 인화성 고체. 나중에 오늘 3류 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 그죠? 1류 중에서,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3번. 금수성이라는 것들은 앞쪽에서 말했던 얘예요. 그죠? 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인데, 원래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다가 같은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3류는 금수성 물질이면서 자연 발화성 성질을 다 가져. 그죠? 금수란 말은 물과 접촉하면 발화를 일으키는 거죠. 큰일 나는 거지. 근데 특이사항이 금수성이 아닌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황린이에요. 황린은 기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황린. 정린이 있고 당린이 있죠. 정린은 P, 얘는 P4 이렇게 생겼어요. 반하세요. 동소체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다. 분자의 양만 다른 형태죠. 그래서 황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디서 저장하느냐? 물속에 저장을 해요. 물속에 저장하더라. 기사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금수성 물질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금수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자연 발화성을 판단하는 거. 자연 발화성 판단하는 형태고, 그 다음 나오게 되면 가스 발생량을 판단해요. 여기 보면 자연 발화하지 않으면 가스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착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 가지 형태에서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분도 엄청 정리를 잘했어요. 이렇게. 그죠? 기본적으로 자연 발화, 물과 접촉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실제로 물에 띄워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튀어나오는지 발화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통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방법의 기준은 거의 다가 한 번씩은 나왔는데 좀 빠져있는 형태가 미흡한 게 금수성만 좀 빠졌어. 그래서 나머지를 다 외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방법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첫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금수성이고, 두 번째가 25점짜리에 나와 있는 인화성 액체에 대한 시험 방법. 인화성 액체에 대해서 시험 방법. 요 두 가지만 좀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딱 준비만 한번 해놓고 시험 나올 때까지만 해서 나오고 나면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성은 지금 자연 발화 여부, 가연성 가스 여부, 발화 여부. 이렇게. 물과 접촉했을 때 발화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가연성 가스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 그죠? 인화성 액체는 세 가지 방법을 시행합니다. 그죠? 지금 뭐 태그, 그리고 그죠? 뭐 클리브랜드 뭐 이런 것들하고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25점짜리의 3번 인화성 액체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이게 좀 제일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개방계냐 밀폐 형태냐, 밀폐 상태로 두고 테스트를 할 거냐 아니면 개방 상태로 테스트할 거냐. 유증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형태죠. 선택성이 방향으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4번 제 사료 위험물 중에 가장 위험하다. 사료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인화물은 일전에서 암기했었을 때 발인 부위로 연결됐지. 발 인화점 B점에서 100 마이너스 몇? 20은 얼마? 40 맞죠? 100 마이너스 20은 40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어 들어가세요. 그죠? 특수인화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울트라 패스트보다 훨씬 더 빨리 타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도가 높지. 이 중에서도 좀 특이사항이 이놈이 지금 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있어. 아세트알데히드. CH3고 CHO인가 이렇게 됐죠. 예. 얘네들 엄청 위험해. 얘네들은 증기 상태가 되면 거의 폭발물 수준으로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첫 번째 나온 형태 어떻게 조심하면 됩니까? 라면 얘네들은 접촉하는 금속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은, 순, 동, 마그네슘을 접촉하면 또는 얘 물질이 들어가져 있는 금속도 폭발을 일으켜. 그죠? 혼촉 폭발을 일으키는 거와 똑같이 폭발. 그래서 폭발을 일으키니까 이런 금속은 절대 금물이에요. 쓰면 안 돼. 두 번째 또 어떤 제한이 있을까? 그죠?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얘네들 반응하지 못하게 우리가 퍼징을 시켜줘야 돼요. 불활성 기체를 충전시켜놔. 불활성 기체를 우린 봉입한다 이렇게 써놓죠. 봉입해놔. 세 번째는 이 가스 형태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죠? 냉장창고 플러스 이 온도가 유지될 수 있게 보냉 작용을 해줘야 돼요. 냉각이죠. 냉각 장치. 이렇게 세 가지를 세팅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운송할 때도 굉장히 저장 취급에 대해서 주의점을 엄청 높여놔야 돼요.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특례 기준 한번 정리합시다.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뭡니까? 산화플로필렌까지 들어가 있어요. 산화플로필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또 나올 법한 형태는 뭡니까? 두 번째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하고 또 뭐 특례 기준이 있는데? 천리온 책은 아예 안 보는구나. 우리가 페이지가 24페이지다, 그죠? 쫙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알킬 알루미늄이 있고, 맨 아래쪽에 히드록시라민이 있고, 히드록시라민은 천리온 어떻게 하면서? 히드록시라민. 그죠? 지정 수량이 100kg짜리. 얘네들 있지. 다들 특례 기준의 적용사항이에요. 10점짜리만 낸다면 얘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낸 거지. 꼼꼼하게 한번 가져가 주세요. 특수인화물 많이 중요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고체 가연물일 때는 좀 특이사항이 지난 시험에 나왔던 특수가연물이라는 게 있었지. 특수가연물 소방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죠? 우리가 말하는 나무 껍데기, 그죠? 톱밥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갔었죠. 등등등등 시험 25점짜리 나왔어. 이젠 다시 안 나오겠지? 이렇게 교회 나올 거니까 잘 한번 반원 들어가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 설비에 대한 금속 제한, 불활성 기체, 그 다음에 취급 탱크, 냉각 운행 장치로 쓰더라. 이렇게 정리를 아주 잘 해놨네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나오는 5번에, 그죠? 우리가 사료를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사료는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죠. 인화성 액체. 그 외국 애들은 이걸 갖다가 운송 기준처럼 생각하는 형태가 있고 분류 기준처럼 생각하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1류에서 6류로 분류했다면, 그죠? 외국 애들은 지금 같은 취급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 NFPA 704에서 마름모 형태로 분류를 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면 유가 반영, 유독성 여부하고 가연성 여부하고 다른 물질하고 반응성 여부를 봐요. 여기 좀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면 산소에 관련되어 있는 것 또는 물하고 반응성을 별도로 표기해줘요. 물하고 반응성. 그래서 워터 표시인데 이렇게 돈 표시처럼 돼 있어. 우리나라 원처럼. 얘에 대한 반응성이 얼만큼 뛰어나냐. 이렇게. 수치는 0부터 4까지 해서 실제로 얼만큼 위험도가 커.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색상도 있다, 그죠? 청적황 이렇게 있지? 청색, 적색,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황색. 그죠? 우리나라가 이거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엄청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딱 봤을 때, 야, 어떤 물질이야? 해서 멀리서 딱 보니까 숫자가 바로 보이는 거야. 야, 이거 사고. 그죠? 독성은 없어, 독성은 없어. 그죠? 이것도 사네? 큰일 났다. 이런 거지. 여기 W 표시다 있는 거야. 물 갖고 뛰어가다가, 아이고야, 이랬어, 이렇게.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일단 물을 쏴. 물 쏘았는데 번져나가. 물 쏘지 마. 우리나라는 대체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30cm, 60cm 크기로 이렇게 놔요. 그죠? 거의 다 공통체. 물기 가면 안 돼. 엄금. 또 이렇게 놔요. 화기, 엄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일 무서운 표시예요. 엄금이지. 결국은 불 못 끈다는 말이지. 대처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류는 정말 잘해놨는데 조치, 대안, 대처가 전혀 전무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지. 이게 위안법에 대한 특징이 뭡니까? 라면 위안법은 분류를 너무 잘해놨어. 그런데 단점은 조치가 엉망이에요. 대처 능력이 떨어져. 그죠? 네. 거기다가 물기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했는데 탱크 쪽 돌아가니까 이렇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들은 분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NFPA 30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인화성 액체로에 대한 개념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가연성과 지금 나와 있는 인화성, 가연성과 인화성인데 가연성을 영어 명칭은 프레이머블이에요. 프레이머블 리퀴드고 그리고 인화성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티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소 가연물 이런 거와 똑같은데 용어적 해석이 처음에 힘들었지. 프레이머블을 인화성으로 갈까 아니면 컨버스티블을 가연성으로 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 거지. 지금 실제로도 좀 책이 약간 뒤집어져 있는 책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분류하더라. 가연성하고 인화성하고 두 개 분류를 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인화성하고 가연성. 인화성이 훨씬 더 위험한 놈이지. 이게 위험도가 커요. 위험도는 얘가 훨씬 더 크고 얘는 좀 작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특수인화물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분류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기준점에 나와 있는 온도 100화씨가 돼서 100화씨는 우리 지금 우리 섭씨 온도로 하면 37.8 정도 되나 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형태가 지금 상온에서 불이 적정하게 나는 정도의 온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노출 상태에서 이 정도 되면 불 날 수 있어야 되는 한계점을 보통 얘기할 때 100화씨 따져. 그러니까 100화씨 전에서 불 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형태고 이후에 난 형태는 외부에서 불을 지르거나 열이 축적된 상태에서 불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얘네들은 좀 휘발유처럼 그렇고 얘네들은 그냥 뭐 점화원이 있어야지 불나는 것들이지. 이해되지요? 이 두 가지. 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로 예쁘게 적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좀 더 알기 쉽게. 그래서 두 가지 좀 특이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00화씨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 100화씨에 대한 기준점은 상온에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한 눈금으로 해서 저 정도 측정치를 봐요. 기본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얘보다 낮은 인화점을 가진 것들은 위험도가 상당히 커. 쉽게 얘기하면 예혼합 연소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유증기가 형성되어 있는 타입에 가까워. 얘네들을 지금 나와 있는 특수인화물 1석유류 정도 들겠지. 한번 잘 봐놓도록 하세요. 나머지는 2, 3, 4도. 그러니까 위험성은 또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렇게 하면 요걸 보면 되겠지. 그냥 폭발이에요. 예언함 연소를 하고. 얘네들은 예열형이에요. 열 받아서 유증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산 이후에 폭발이 나. 그리고 우리는 오버 삼형제. 오일 오버 슬럽 오버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점화원 관리도 엄청 중요하네.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에는 방폭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왜? 위험 장소의 수준에 가까워졌거든. 그러면 가연성 액체는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점화원이 발생되는 형태를 조금 더 억제시켜주면 되지. 이렇게. 그죠? 네. 불 좀 안 나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다. 요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그죠? 한번 반으로 들어가세요.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정리하기 편하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러면 위험물 분류에서 인화성 액체는 NFPA에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험물은 704의 형태하고 하나하고 30하고 요 두 가지만 좀 더 정리하자. 얘네들은 뭐였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하고 비교는 인류에서 육류하고 비교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였고 얘네들은 이제 사류 위험물을 비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거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 한번 그렇게만 양념처럼 갑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예, 이것도 분류 잘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종류, 특징, 그 다음에 같이 형태 나오는 형태가 종류, 특징 이렇게. 계속 늦게 오시다가 일찍 오시니까 계속 낯섭니다. 계속. 지금 나와 있는 형태에서 요걸 한 번만 봐도록 할게요. 6번에 MSDS. 분류 저장 취급에 대한 사용 설명서. 총체적인. 내가 어떤 위험물을 만들어냈어. 합성 물질이다, 그죠? 이 합성 물질을 생산자가 소비하는 사람과 운송하는 사람과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서를 주는 거지. 야, 얘네들을 들고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절대 안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죠? 그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저장 취급하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설명서를 비치할 의무가 있고 부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잘 한번 봐놓으세요. 그렇죠? 이 형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MSDS예요. MSDS에서는 16가지 종류에 대한 일반 항목이 다 있지. 그 항목은 뭐냐면 어디서 만들었고 어디서 취급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성 항목이 시험에 2번 나왔었는데 위험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기준 중에. 그죠? 네, 이거는 앞글자만 따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회유, 회사, 회유, 그리고 구급 한번 적어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폭발 화재 위험 대처 방법, 누출 시 대처 방법 같은 개념이죠. 화재 때, 누출 때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분류해서 적으세요. 회유, 구급 이렇게. 그 다음에 폭루, 취노 이렇게. 이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물안, 독한 이렇게. 이건 같은 성질들이겠죠? 같은 성질인데 거의 같이 자주 보는 분류책이지. 물리적, 안정성, 독성, 환경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죠? 네. 운패, 그 다음에 기법. 은폐하는 기법이지. 운패, 기법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16가지 한번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보면 회유구급 원래 외우던 방식 있으면 하세요. 폭발 화재 위험성, 누출, 대처 방법이었고, 취급,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출 방지, 개인 보호 장구, 같은 성질이겠지. 그 다음 나오는 물안, 독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폐 기법. 16가지니까 한번 다 외워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MSDS는 거의 각 나라별로 거의 다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표현하는 형태, 신호라든지 경고 표시가 각 나라마다 다 달라. 이 정도 농도가 되면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다른 거지. 그 각 나라마다 다 맞추자 자식들아 이렇게 생겨. 그게 바로 GHS예요. 되겠습니까? 위험물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같아. 근데 이 위험물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경고, 표지라든지, 이렇게 표시되는 형태에 대한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이 정도 독성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선진국은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대한 엄격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각 나라마다 다 맞추자 했던 게 GHS예요. 이 GHS는 MSDS의 내용을 포함하고 형태에 대해서 공통어를 만들었어요. 야, 이렇게 합시다. 공통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해골 표시를 다 동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 바꿨지. 농도 기준도 다 같이 했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국제화적인 공통적인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교류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죠? 그리고 교류를 좀 유의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숙지를 공용으로 하자. 그런 의미지. 그 다음 얘네들은 다른 나라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강제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하면 EU에서는 리치 제도라는 걸 또 도입했어요. 리치 제도. 리치는 사전 예약 제도예요. 위험 물량 너 수입할 거, 수출할 거야? 그럼 얼마나 돼? 1톤 넘으면 사전 어떤 위험물인지 우리한테 공지해줘. 그래야지만 허가를 해줄게. 사전 공지 제도.
그래서 얘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얘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용설명서 먼저 알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취급하는 형태에 대한 표현을 같이 했다. 이유는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기준을 쓰고 있다. 정도까지 개념을 좀 잡아놓으세요. 이렇게만 조금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형태 나와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그죠? 별로 어렵진 않죠. 안 해워질 뿐이지 뭐. 이게 뭐 어렵겠어? 뭐 이게 미분적분도 아닌데 안 해워질 뿐이지. 안 해워지는 게 죽겠는 거지. 7번에 이제 제도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중에서 표지하고 게시판, 그렇죠? 야, 취급하는 위험을 따라서 이걸 취급하는 표지하고 게시판의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지,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요 내용 표지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죠? 너 지금 안에 뭐 들어있는 게 묻잖아. 안에 뭐 들어있어? 뭐요? 뭐 들어있어? 이렇게, 그죠? 지금 써보면 맨유 위험물이 들어가 있고 류별 맞습니까? 이름 뭐니? 품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우리가 산화성 고체 뭐, 그죠? 예. 뭐 과염소산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다 쓴다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 적고 두 번째 하는 형태는 뭐냐? 얼마나 들어있냐? 얼마나 들어있는겨? 이렇게 묻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게 지정 수량, 지정 최대 수량하고 지금 대한 지정 배수 이렇게 돼 있어, 배수돼 있어요. 세 번째, 누가 관리하는데?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지지? 그래서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죠? 관리자. 이렇게. 그만큼 들어가. 게시판에. 까먹지 마세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표지 크기는 30cm, 60cm 이상이에요. 요렇게 쓰든, 요렇게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30이고 60이에요. 30cm, 60cm 이상. 이상이니까 얼만큼 해요? 30, 60만 한다니까. 그죠? 이만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멀리서도 보게. 에? 다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좋을 텐데. 세 가지만 쓰고 있댔지. 뭘 쓰고 있습니까? 라면, 물기는 엄금. 그죠? 예. 그 다음에 화기는 주의도 있고, 엄금도 있고. 화기, 엄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물을 갖다 대면 안 되는 위험물들이 있어요. 물을 갖다 대면 안 되는 위험물을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인류 위험물 중에서 과산화물. 우리 무기과산화물이라고 얘기하는 밑에 있어요. 무기과산화물. 그리고 삼류 위험물이 금수성 물질이지. 그래서 두 가지. 잘 봐놓으세요.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카리 금속, 그죠? 예, 알카리 토금속,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의 금수성. 그리고 이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는 위험도가 좀 커.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형태는 화기 주의만 하면 돼요. 주기. 그 다음 나머지 위험물들. 뭐가 빠졌습니까? 육류 빠졌어요. 육류. 육류는 제외. 육류는 점화원에 의해서 뭐 된다 이런 형태가 잘 없기 때문에 육류는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육류를 제외시키는 구조 기준이 있었는데 뭐였죠? 뭐를 안 달아도 돼? 탱크에다가 이거 안 달아도 돼. 그죠? 육류 위험물 안 해도 돼. 육류는 표지판에 대한 부착 의무가 없고 또 뭐? 지금 대한 비례 설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결핍 미만일 때 이렇게 한번 봐. 이 형태에서 쉽게 이해할 부분들은 보면 색상이 어떻게 되느냐. 물 색깔은 청색, 불 색깔은 적색, 불 색깔 적색. 나머지는 글자 색깔은 다 백색. 까먹을래 까먹을 수가 없네. 근데 안 적어. 신기하더라고. 이런 문제 놓치면 뭘 적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쉽게 이해해 보세요. 외우기도 편하고 반복합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내용적. 내용적은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텐데 내용적은 그죠? 예. 원통의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이 타원 타입도 있고 원형 타입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가서 한번 얘기할 텐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위 요 세 등분을 내놓는데
이 끝 둘, 가운데를 L로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적을 구하는 거지. 부피를 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반원처럼 보이는 형태를 두 개를 모으면 9는 안 돼요. 계산상 공식을 보도 9는 안 돼. 이거 갖다 우리는 L1, 얘를 L2라고 부를 건데, L2. 그죠? 공식 자체가 좀 어렵게 돼 있어. 얘네들을 A, 타원형일 때, A, B. 얘네들은 같을 때 R.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파이 R의 제곱이고, 얘는 4분의 파이 AB죠. 되겠습니까? 나머지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형태. 이렇게 됐었을 때는 L 플러스 요 두 개 합산에 3을 나누는데, 이 형태가 엄청 어중간한 형태예요. 뭡니까? 라면 딱 반원이면 두 개 묶으면 3분의 4 파이 AB가 되거든요. 파이 R 제곱. 근데 이렇지도 않아. 원뿔도 아니야. 원뿔도 아니야. 원뿔 있죠, 원뿔. 원뿔도 아니야. 어중간한 사이즈처럼. 계산도 개떡같이 들어있어. 이걸 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은 압력 용기에 대한 계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약간 갖고 왔어. 참고만 해놓으세요. 얘를 곱하면 돼. 곱하면. 그럼 이제 정리된 거지. 근데 얘 탱크가, 이번엔 이렇게 시공되는 탱크가 있어.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을 빼는 거야. 빼는 거. 이 부분이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내부에서 한 개는 더하고 한 개는 뺀 거지. 그럼 얘네들은 L1, L2,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거지. 그럼 얘네들은 L, 3분의 L1 빼기 L2가 되는 거지. 끝이지, 끝. 이렇게. 요 공식 다 잘 적었지. 중요한 양념은 뭡니까? 내용적에 대한 공간 용적이라는 게 필요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탱크든지 100% 채우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죠. 여기 빈 모양이 5에서 10% 내 공간 용적이라는 걸 더요. 그래서 전체 탱크의 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나머지가 내용적이 돼. 이해되지요? 그 말을 써줘야지. 그 공간 용적이 왜 필요합니까? 외부 이별이나 압력 상승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할 수 있어. 증가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범위가 생겨. 필요해. 그 내용이 양념처럼 들어가야지. 되겠지요? 네, 그런 말 좀 잘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엄청 쉬운 거지. 간단하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이렇게 잘 적었네.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내용적이죠, 공간 용적. 양념처럼. 왜 쓰냐, 왜 하냐. 이렇게. 한번.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 탱크 기준으로 해서 잘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9번에. 9번을 잘 적었던 형태는, 우리가 방폭 폭발해서 우리 위험물질을 갖고 와야 되는데, 풀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풀파이어. 풀파이어는 웅덩이처럼 고여져 있는 형태. 그죠? 기억납니까? 탱크가 항상 기존 개체는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형태가 외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누출됐어요. 누출, 분출 시에 바로 불이 붙어. 얘네들을 제트파이어래요. 누출되고 난 다음에 고였어. 운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고여있는 형태. 고여있는 형태의 불부터 풀. 이렇게. 증기 상태로 만들어서 운을 형성했어. 운의 양에 따라서 운양이 커. 그럼 뭐 VC. 얘네들이 조금 새어나왔어. 그때는 뭐 플래시파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야? 탱크를 외력으로 때리든지 뭐에서 영향을 받았죠. 빠져나오는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오는 이게 중요해. 이게. 그걸 통해서 클래스 1부터 4까지 하자는 거지. 어느 애가 제일 위험하다고? 어느 애가 제일 위험하다고? 여기 세 개를 듣네. 이렇게. 어느 애가 제일 위험하다고? 이게 1일까요? 2일까요? 어제 술을 안 드시고 왔구나. 이게 1이에요, 2예요. 지금 내가 어쩌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죠, 2. 2가 제일 위험해. 이러시. 이래죠, 이래. 이렇게 하니까 3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2가 제일 위험해요. 2가 제일 위험해. 이제 LPG. 액화되어 있는 형태.
LPG가 왜 위험해? 우찌 액화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액화시켜다 뗐어요? 에? 약간 지금 밖에 좀 주사에 지식을 심어서 머리에 심어주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상온, 이런 말 중요하겠죠? 상온, 가압의 액화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변함이 없이 넣었어. LNG 어떻게 해? 저온으로 액화시켜놨지. 그럼 기화될 때 어떻게 해? 열흡수로 확 해버려요. 그럼 불 안 나, 잘. 그렇죠? 안 나진 않겠지. 가능성은 할게요. 저마원인데 당연히 나지. 성태만 보잖아요, 성태. 증발형태. 이거 얼만큼 증발해? 플래시 유리. 중요해, 중요해. 풀은 무슨 소화랍니까? 포예요, 포. 포. 근데 이렇게 풀 고여있는 타입이 있고 흘러내리는 타입이 있어. 이게 이제 유입 변압기, 유입 변압기.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입 변압기 쓰나요? 네, 쓴답니다. 가스 변압기 이런 게 아니고 유입 변압기. 아, 유입 변압기 쓴답니다. 아, 계속 쓰네. 큰일 났네. 몇 전에 물을 때 가스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했는데. 유입 변압기는 가정부에는 일반 시험 관에서는 잘 안 쓰고요. 네. 발전소라든지. 발전소. 대형. 아, 대형. 대형에서. 대형. 예. 고개 끄덕이지 말고 적으세요. 뭐 왜 저 고개를 끄덕여? 적어, 빨리 적어. 요게 새어 나오는 거지. 폭포 같죠? 흘러내리는 캐스케이드 화재.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인면이기 때문에 포를 때려 집어넣어서 거품을 만드는 게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만큼 감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팽창포. 됐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외벽을 때리면 꺼지겠지 했는데 다 흘러내려버려. 안 잡아지는 거지. 그래서 고팽창포로 가자. 중요해요. 기계대 할 것이 기계대.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식 넣었어. 식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놓으세요, 참고로. 아, 뭐 이런 식이 있구나. 질량 연소율 이런 것들은 봐놓으세요. 질량 연소율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 공식을 쓴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식 잘 적었지. 이렇게. 그 다음 나오는 10번. 10번은 중질류. 가장 크게 잘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중질류가 롤오버를 만들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읽다 보면 좀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질은 연소 형태가 예혼합 연소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VC 나오는 형태고, 맞습니까? 중질은 얘네는 밀도가 엄청 다양하게 되어 있고 비점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열 받으면 얘네들은 비점이 낮은 애들은 다 증발하고 비점이 높은 애들은 가라앉아있지, 남아있지. 걔네들이 이제 불 붙는 거야. 얘는 예열형, 이게 좀 예혼합, 예열. 얘네들 결과물은 오버가 3가지가 있어요. 보일 오버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슬로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액화돼 있는 LNG 가스, 그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얘네들에 대해서 문제 생길 수 있는 형태는 결과물이 뭡니까? 롤오버라는 게 있어요. 롤오버. 보일오버는 워낙 잘 아니까 요 2개를 쉽게 기억해서 보면 화재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 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의 원인이니 그러면? 이렇게. 그죠? 온도 상승은 당연합니다. 온도 상승은 있어요. 그죠? 뭐하고 맞닥뜨려 있을 때? 물하고요. 물. 한번 잘 이해해서 보세요. 그죠? 그래서 끓어 넘친다. 그죠? 네. 이제 액체가 열받아서 기화될 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잘 봐놓으세요. 롤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기존에 남아있는 형태는 유증기를 위에서 뽑아서 쓰는 타입으로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면, 밑에는 고밀도가 남고 위에는 저밀도가 남았을 때, 이때 외부 전면에 화원이 공급돼요. 이별.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증발해서 소진하고 있어요. 지금 증발해서 소진하니까 밀도의 변화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세요? 되겠습니까? 온도의 변화가 없어. 온도의 변화가. 그래서 온도 곡선을 보면 일정해요. 이게 얘네 열받으면요.
내부의 변화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요. 증가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맞닥뜨려지는 시점. 요 시점이 우리가 말하는 롤오버가 돼요. 얘는 시간에 관련돼서 온도. 됐습니까? 밀도는요. 밀도는 이렇게 돼요. 이해하세요? 밀도입니다. 밀도. 그렇죠? 밀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죠? 얘가 나중에 급격히 말려요. 다시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하층부에 대해서 열받으면, 상층부는 증발로 소비해서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상승되니까 내부는 남은 형태는 고밀도가 돼요. 고가 되고, 고밀도로 되어 있는 형태는 열받아서 저밀도가 돼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온도가 상승되면 밀도는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밀도, 저밀도 형태가 뒤집어지는, 급격히 섞여버리면서 가지고 있던 형태가 분출해야 되는 그 형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층에 대한 축적되어 있는 열망만큼 전기가 발생되는, 그렇죠? 네. 보일 오버되는 가스가 발생해서 용기 자체가 팽창해서 터져버린 그런 사고가 발생해요. 한번 잘 이해해서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탱크 폭발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책마다 이별이 없이 설명하는데 가스공사 자체도 이별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이별했었을 때 뒤집어질 수 있는, 실제로는 층상이 생겨서 규칙적으로 그죠? 안에서 롤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서히 문제 안 생기게. 관련된 부분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답을 쓰기도 했었으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하층부 있었고 상층부 있었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끝으로 방유제. 방유제는 쉽게 이해하면 기름을 가둬둘 수 있는, 누출이 됐어. 요렇게 생기죠, 탱크가. 이렇게. 누출했었을 때 가둬둘 수 있는 양이에요. 이 형태의 탱크는 탱크의 종을 잘 이해하세요. 어떻습니까? 하면 제조소에서 5개의 저장만 하는 탱크가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제조소에서 제조되어 있는 위험물을 5개에 저장하는 거. 그 얘는 제조소법을 따라요. 제조소에 관련 기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취급하는 형태에서, 저장하는 형태에서, 저장소에서 5개 탱크 저장소가 있어요. 얘네들은 저장에 관련되는 요 법을 따라요. 이게 두 개 달라요. 그래서 지문에 제조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5개 저장 탱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조소법을 따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조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탱크가 2개가 있어. 탱크 2개 있어. 그럼 어떻게 방위제를 정할까요? 큰 놈의 몇 프로? 큰 놈의 몇 프로? 별이 5개입니다. 50%. 힘들어. 플러스 나머지 몇 프로? 10%.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만큼만 저장하는 거지. 요만큼 가둬두는 탱크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장소는요? 저장소는 어떻게? 저장소는 최대 몇 프로? 최대 110%. 되겠습니까? 저장소는 최대의 110%. 얘는 큰 놈의 50, 작은 놈들의 10. 됐어요. 방위제에 대한 기준은 용분이 주관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읽으세요. 0.5에서 3m. 방위제가 너무 커. 이게 막 엄청 커요. 방위제 내부에. 이렇게 했어. 그죠? 10기, 20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담이 높아. 양이 많고, 뭐 10기 이상, 뭐 이렇게 되면 가운데 뭐를 콘크리트 담도 비슷하게 흙담을 넣어요. 얘를 갖다가 간막이 뚝이라고 불러. 간막이 뚝. 예. 얘 지금 높이가 얼마 되면? 예. 얼마 되면 계단을 닦고 싶은데 얼마 되면 계단 없나? 여기 20기 있고 여기 있어요. 계단. 여기 있네. 여기 1m 초과하면 1m 넘으면 계단나 길이 50m마다 맞죠? 되겠습니까? 네. 위험물 저장시설 한번 가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가보면 제일 잘 돼 있을 때가 여기 5개 소화전 담 높이는 3m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지적하면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거라서 담을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고 이렇게 세워서 쏘면 이렇게 도착 지적 막 하고 했지. 심각해요. 원거리에서 쏠 생각 안 하고 5개 포하고 용량 구하는 거, 기준 구하는 거, 나머지 소소한 것들 좀 정리해 놓고 한번 봐놓으세요. 25점짜리는 조금 더 긴 설명으로 해서 한두 주 있다가 목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상세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모음 답안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25점짜리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적겠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두세요. 그래서 좀 더 열어놓은 시각이 많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똑같은 25점짜리의 본문 문구는 거의 같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런 답을 적었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큰 야 얘는 좀 생각하고 적었네 이런 차이 좀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위험 물풀이는 질산암모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질산암모늄은 풀을 조금 더 보고 그리고 2번이 안전거리 보유공지 3번이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비파기검사 비파기검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네.